버닝썬 판문의 수사 정점이었던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찰의 어깨는 무거워졌고 승리는 상대적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승리의 승리다 이런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승리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승리가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성매매 그리고 성매매 알선, 횡령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던 승리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제 밤 한 10시 50분쯤에 중랑경찰서에서 나와서 귀가하는 모습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어젯밤 10시 반쯤에 승리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모 체육관 안에서 찍힌 모습인데 저렇게 파란 무술 도복을 입고 있어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 시점 뒤에는 체육관 앞에서 운동을 마친 걸로 보이는데 야구 모자에 화려한 색깔의 이런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가방을 든 채로 이제 차량을 타고 떠나는 모습이 관측됐거든요. 운동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글쎄요,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당연히 행동의 자유가 있지만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거든요.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각된 다음에 집에서 좀 자숙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점에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모습이 보도가 되면서 이게 정말 승리가 신중한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숙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비판과 의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죄는 아니죠. 하지만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 된 이후에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체육관에 가가지고 운동을 한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좀 이런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프로파일러님?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긴장된 상황에 대한 이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비난은 감수하겠다. 그렇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가 넘어섰다라는 심리적인 안도감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신중하지 못한 처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승리의 입장이 아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승리가 이제 운동, 주짓수라고 하죠. 주짓수를 하는 모습은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2014년부터 주짓수를 갖다가 수련을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열린 주짓수 대회에 나가가지고 또 메달을 딴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종훈 씨가 그거를 승리가 이제 메달 딴 그 모습, 대단하다 이런 글도 올렸다고 하고요. 그다음 지드래곤이 한 말이 저는 좀 이게 눈에 띄는데요. 승리가 주짓수를 배우더니 말도 잘 듣지 않고 늦게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한 방송에 나와서 농담을 했다는데 제가 볼 때 승리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좋게 말하면 멘탈 갑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런 주짓수를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하여튼 그랬습니다. 신승리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재판부의 법감정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승리를 옹호하는 팬들도 있다면서요. 예,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승리의 팬 인터넷 커뮤니티 승리 갤러리에 장문의 이제 편지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일단 우리의 영원한 승치비 승리에게 이런 제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제 하루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그러니까 구치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치소에서 굳은 고초를 겪었을 승리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글을 적었고요. 그리고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명정대한 판단 그리고 깊은 해안에 너무나도 큰 감복을 한 나머지 그를 응원하는 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려고 편지를 썼다. 이렇게도 밝혔고요.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렇게도 했어요. 또 국민들을 위한 당부까지도 해놨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당부에는 감정적으로 좀 대응하지 말고 남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달라. 이렇게 호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팬은 스타가 시련을 겪어도 그 곁을 꿋꿋하게 지지를 하니까 팬인 거겠죠.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이 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의가 살아있다. 이런 판결까지, 이런 표현까지 쓴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일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승리에 대한 감정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리가 그동안 본인은 국민 역적이 됐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저런 팬들의 입장에는 힘을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팬들도 연예인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단계가 분명히 남아 있고 본인은 분명히 국민들 앞에 얘기해야 될 게 워낙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버닝썬과 연루된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가 알 수 있는데, 위원님, 예.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왔어요. 예, 이 청원글이 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기준으로 벌써 4만 명이 서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청원글을 작성한다 하면서 이번에 일어난 그 이 범죄 사실에 적극 가담한 VVIP 이 고객들하고 운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불법적인 어떤 수익 구조라든지 이 범죄 구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가담해온 어떤 공권력에 대해서 특검 및 청문회를 열자는 겁니다. 오직하면 이런 글이 올라올까 싶긴 합니다. 저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예. 특검 청문회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거 글을 쓴 사람 보면 굉장히 잘 썼어요. 지금 문제를 확실히 짚고 있죠. 사실은 이거는 범죄가 성립하느냐, 승리가 구속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자신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닙니까? 또 거기에 만수르 세트다. 우리 알잖아요. 1억이다, 2억이다.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VVIP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른 어떤 별천지에서 향을 즐기고 그런데 거기에 공권력도 유착됐다는 의심까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물론 특검이니 청문회 이런 것들이 뭐 금방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또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제 밝혀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이 문제가 불거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뭐 그런 것들은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승리의 혐의 중에 하나인 성매매 알선 이야기를 좀 해보죠. 성매매 알선한 횟수가 나왔어요? 네, 승리와 승리의 최측근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경찰도 확인을 해준 내용인데요. 일단 성매매 알선 횟수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애초에 해외 프로축구 구단주 딸 일행 그리고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총 2차례에 걸쳐서 모두 2015년 12월의 일인데요. 2차례에 걸쳐서 성매매 알선을 했다. 그렇게 성접대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횟수가 구속영장에는 12번이라고 적시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하네요. 네,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12차례 그리고 이 성매매 알선에 들어간 돈만 4,300만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들 모두 구속영장에 포함돼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죠. 12차례 성매매 알선을 했고 4,300만 원을 네. 성매매 알선했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 게 그리고 2015년 말로 지금 집중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때는 뭐 일본인 투자자들이 온 시기와 겹치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성매매 알선이 지금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2015년 12월경에 타이완 남성들 2명을 상대로 해서 이제 성매매를 알선한 거. 그때 이제 아마 승리의 지시에 의해서 유인석 씨가 입금한 거로 보이는데 36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입금한 걸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며칠 뒤죠. 바로 며칠 뒤에 일본인 투자자가 아니라 투자자 일행입니다. 일행. 그 일행이 한 9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아마 이제 그 성매매 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일본인들이 와서 있었던 그 호텔 비용 3,000만 원, 3,700만 원이 그렇죠? 그거를 YG 법인 카드로 이제 승리가 지불을 했던 뭐 이런 내용 등등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때가 아마 버닝썬 개업하기 직전일 겁니다. 그래서 자금 유치 과정에서 2015년 그 즈음에 집중된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이 모든 것을 승리와 함께한 인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인데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에 적힌 사실도 좀 새로운 게 드러났죠. 네, 이 성매매 알선 횟수와 함께 어떻게 이렇게 알선했는지 그 방식도 이제 구속영장에 자세히 적시가 됐고 이 내용이 보도를 나왔는데요. 유인석 씨 같은 경우는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를 통해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불러들었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데 성매매 알선 대금을 송금한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유인석 대표의 외할머니 계좌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경찰이 확인해 줬는데 글쎄요 떳떳한 이 비즈니스 상거래였다면 정상적인 거래 관계였다면 왜 외할머니의 계좌를 사용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외할머니면 좀 대수가 올라가는 연세가 많이 드시고 잘 안 쓰는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혈연 쪽이지만은 사실은 먼 쪽이기 때문에 추적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두집니다. 관련된 사돈의 팔척까지 뒤져서 관련된 계좌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나름 증거를 없애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못한 거죠. 사실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갖다 놓고 하거든요. 이렇게 계좌 추적하고 할 때는. 이게 외할머니 쓰시면 바로 나오죠. 그렇군요. 예. 요즘 또 워낙 수사기법이 발달해서요. 절대 그러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승리와 함께 단체 카카오톡 방에 있었던 멤버들 이야기도 좀 해보죠. 집단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 씨. 오늘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최 씨의 모습 보고 오시죠. 이 여성에게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성폭행함을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사전에 성범죄 계획하신 거 맞습니까? 검찰 조사 잘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최종훈 씨 혐의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 특수 중간간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거죠. 검찰에서 아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프로파일러님? 예. 기존에 송치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거고요. 이 부분은 여러 사람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누가 주도를 했는지 그리고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각각의 진술을 들은 다음에 물론 이건 조사가 돼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법적인 적용 부분인 거고 이건 핵심적으로 사실 누가 주도했는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도한 의도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는가를 찾아내야 하거든요. 단순히 호기심 장난 이건 지금 그걸 넘어간 것이거든요. 형량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로이킴은 졸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로이킴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단톡방 멤버였는데 음란물을 이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죠. 그런데 현재 이제 로이킴은 미국 조지타운대 재학 중이고 졸업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 성범죄 관련된 조사에 나서면서 졸업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로이킴 씨 측에 따르면 실제로 졸업은 했다고 합니다. 아직 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뭐 혐의가 물론 중하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징역형이라든지 뭐 이런 인신을 구금하는 형이 나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졸업을 시킨 것 같은데요. 로이킴은 뭐 졸업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뭐 여러 그 동창들이 보는 앞에서 졸업장을 받을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버닝썬 사태 중간 지점을 넘어서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데 논란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